요즘 남편하고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에는 싸움으로 번지고 벽에다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내 기분이 그렇다고 말한 것 뿐인데 꼭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야? 그거 왜 이제 말해? 이쯤 되면 드는 생각 하나,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지? 근데요, 알고 보면 그 말투에는 감정 미성숙이라는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부부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부 해결사 정다원입니다. 부부 대화가 자꾸 소통이 아닌 전쟁처럼 느껴지는 부부들, 대화 자체가 겁나고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는 분들 정말 많죠. 꾹 참는 거에 이미 지치신 분들, 더 이상 안 참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편들이 자주 쓰는 문제성 말투와 그 말투 속에 숨겨진 심리적 뿌리,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구체적인 대처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말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3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과잉 방어형 말투입니다. 꼬투리가 잡혔다 싶으면 발끈하는 거예요. 사소한 피드백조차 공격처럼 받아들이고 감정이 얹히기 전에 바로 반격하거나 회피로 이어지죠. 이런 말투들의 특징은요, 소통이 아니라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래서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 말해? 같은 말버릇이 습관이죠. 만약에 아내가 요즘 우리 너무 대화를 안 한 것 같잖아? 나랑 말하는 게 좀 어려워?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도 뭐 내가 말을 안 해서 문제라는 거야? 그럼 네가 먼저 하면 되잖아.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잔소리하려고 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자기 방어에 급급해져가지고 대화의 본질을 흐려버리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뿌리는요,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깊은 자기의심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확신이 강한 거죠. 누군가의 말이 곧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비난처럼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박을 하거나 반대로 피해자 코스프레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말투를 쓰는 남편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더 상처받았나는 감정 싸움으로 흘러가게 되죠. 대화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왜 그 말을 했느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말투들이 반복이 될수록 침묵 또는 감정 단절 상태가 계속되죠. 두 번째는요, 무례한 충조 평판형 말투입니다. 늘 평가하는 교장 선생님의 말투죠. 대화를 할 때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반복하죠.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교정이나 훈수에 가깝죠. 정작 본인은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말투의 본질은 좋은 조언보다는요, 가스라이팅에 가깝죠.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네 성격이 문제라니까? 그 얘기 밖에서 왜 하냐? 창피하게.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같은 말투가 습관이죠. 아내가 오늘 옆집 아줌마 때문에 진짜 너무 속상했어 라고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왜 어울려? 그거는 네 문제야. 네가 잘못한 거지 라고 반응을 합니다. 아내는 단순히 공감해줘 하고 얘기한 건데 남편은 비판과 지적을 반복하죠. 결국에는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뿌리는요, 내가 부족해 보이면 안 돼 라는 불안 기반의 완벽주의 성향이죠. 참 모순적이게도요, 자존감이 약할수록 남을 낮춰야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공감보다는 통제하고 지시하는 걸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감정 미성숙 구조죠. 이런 말투가 계속된다면 아내는요, 점점 감정을 숨기고 말하지 않게 되죠. 부부관계의 소통은 단절이 되고 소통이 단절되면서 감정 단절도 함께 오죠. 세 번째는 투덜이형 말투입니다. 입버릇처럼 힘들다, 귀찮다, 안 된다를 반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요, 불만과 토로와 체념이 먼저 나오죠. 본인은 단순한 푸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는 감정적 짐을 떠넘기는 대화 방식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아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쉽습니다. 회사만 아니면 진짜 다 때려치고 싶다. 난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거 좀 한다고 변하겠어? 그냥 사는 거지 라는 말투가 습관적이죠. 예를 들어 아내가 내가 너무 울어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너만 힘드냐? 그만 좀 징징거려. 내가 더 힘들다고 라는 반응을 보이죠. 대화를 하려고 해도 피로와 짜증만 반복이 되면 건설적인 대화는 시작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뿌리는요, 반복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작은 변화도 두렵고 부담스러워서요, 회피성 투덜거림으로 방어하죠. 자존감이 낮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 상태죠. 결국에는 가족에게 정서적 해소를 요구하지만 실상은요, 부정적인 감정의 배출 창고로 아내를 소모시키는 겁니다.
이런 말투가 계속된다면요,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할 수가 없죠. 이 부부관계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감정적 거리감은 서로 멀어지고 관계 회복의 동력은 사라지죠. 이렇게 세 가지 말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말투들을 가진 남편은요, 어른의 옷을 입은 아이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다루는 능력은 훈련이 되어야 성장합니다. 이런 말투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3단계를 기억하세요. 이 상대방의 말투를 당장 바꿀 수는 없죠. 그렇다면 나의 태도를 먼저 바꿔보는 겁니다. 마음이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남편을 든든한 배우자로 바꾸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패턴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편의 말은 상대방과 소통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 말의 진짜 뜻은요, 사실 나 지금 되게 불안해 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을 하면 싸움으로 번지기 쉽죠.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말의 패턴을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회피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감정을 좀 떼고 분석자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두 번째는요, 이 말투 뒤에 숨은 감정의 이름을 좀 붙여보세요. 말투는 태도지만 그 안에는 늘 감정이 숨어 있죠. 충고형 말투는 불안감, 투덜이형 말투는 좌절감, 과잉 방어형은 공포감. 이 상대의 감정을 내가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저건 두려움이구나, 저건 불안해서 그러네 하고 이 감정, 이 대화에 라벨을 붙여보세요. 저 말은 나에게 상처 주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걱정돼서 저러는 거야 라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감정을 명확하게 말하고 심리적 경계를 선포하세요. 이 말투가 거슬리고 반복이 되면요, 그걸 계속 받아주는 내가 만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그 순간 침묵하거나 웃어 넘기면 상대는 그게 괜찮은 걸로 착각합니다. 불쾌한 말, 상처 주는 말 앞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의 문이 좀 닫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충고하라는 게 아니고 공감해달라는 거야. 심리적 경계를 차라리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은요, 나눌수록 가까워지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투들, 과잉방어, 충족, 평판, 투덜거림, 이 모든 건 사실 상대방의 문제처럼 보여도요, 그 안에는 다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 말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진짜 패턴을 읽고 내 감정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거, 그게 나와 상대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부부관계는요, 한 사람만의 인내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답지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으로 해소되지 않은 고민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새로 써놓은 3개의 정답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기분 나빠.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 남편이 이랬네. 우리 아내는 이렇구나.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구나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부해결사 정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